이색적인 색 이야기. 주위를 둘러보세요. 내가 당장 입고 있는 옷, 메고 있는 가방, 둘러싼 풍경 등 언제 어디서나 색들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이 색들에는 다양한 이야기가 숨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색을 통해 세상을 이해하고 넓혀가는 이색적인 색 이야기.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소개해드릴 스토리텔러 김가은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보라색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보라색에 얽힌 흥미로운 이야기와 여행지 등 다채로운 이야기가 소개될 예정이니 많은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소개하겠습니다. 보라색은 왠지 모르게 신비롭게 느껴지는 색인 것 같아요. 파랑도 아니고 붉은색도 아니고 뭔가 묘하고 신비롭게 보이는데요. 이 오묘한 보라색에 어떠한 뜻이 내포되어 있는지 지금부터 자세하게 확인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보라색은 파랑의 안정감, 시원함, 차분함과 빨강의 활력을 동시에 보이는 속성이 있는데요. 따라서 고귀한 귀족의 이미지가 연상되기도 하며 강력한 힘이 느껴집니다. 보라색에는 전체적으로 귀족, 매혹, 강렬, 신비 등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해요. 특히 보라색은 역사상 발견하기도 어려웠고 품격을 지니기에 그 가치가 고귀함을 상징한다고 하네요. 실제로 영국의 귀족은 보라색 옷을 입는 것을 매우 자랑스러워했고 한나라 말기에서는 보라색을 높으신 분으로 상징했다고 합니다. 이쯤 되면 왜 보라색이 높은 가치를 가졌는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지금부터 그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고대 로마에서는 빨강과 파랑이 혼합된 보라색은 황제의 색이었습니다. 카이사르는 보라를 자신을 상징하는 색으로 삼고 아무나 보라색 옷을 입을 수 없게 했다고 해요. 그리고 네로는 아예 자신 외에 보라색 옷을 입는 자는 사형에 처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보라색이 만들기가 어렵고 귀했기 때문인데요. 보라색은 기원전 1600년경 오늘날의 시리아 페니키아인들이 만든 것으로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그들은 지중해에 서식하는 여러 종의 고둥에서 보라색 염료를 뽑아내는데요. 고둥이 극소량으로 분비하는 무색의 점액을 다리면 노란색을 띠는 염료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으로 직물을 염색한 뒤 햇빛에 말리면 첫 번째에는 초록으로, 다음에는 빨강, 마지막에는 보라가 된다고 해요. 보라색 1g을 만들려면 고둥이 약 1만 마리가 필요했다니 색으로서 가치가 대단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라색이 보편화되어 현재까지 이르렀을까요? 바로 1세기 반 전 보라색이 적당한 가격에 거래가 된 시기가 있었습니다. 1856년 18세의 영국 화학자인 윌리엄 헨리 퍼킨은 말라리아의 치료약인 키니네를 개발하고 있었는데요. 개발 도중에 우연히 보라색의 화합물을 만들게 됩니다. 그 화합물이 천을 보라색으로 염색할 수 있게 개량하여 특허를 신청한 뒤 보라색 염료가 대량 생산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지금은 보라색이 상류층에게만 허용되던 색이라는 이미지가 사라진 것입니다. 보라색은 세계의 다른 지역마다 좀 더 구체적인 의미를 띠고 있다고 합니다. 스페인에서는 음식과 포도주를 지나치게 탐닉하는 사람을 가리켜 보라스럽다라고 말하는데요. 영어에서는 보라색 분노가 치밀었다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외에도 일본인, 러시아인, 폴란드인들에게 보라색은 시기와 질투와도 관련이 있는데요. 그만큼 보라색은 다른 어떤 색보다도 감정과 연관이 깊다고 합니다. 다음은 보라색과 관련된 여행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프랑스 프로방스의 라벤더 축제입니다. 여러분은 보라색이 넘실대는 라벤더 지평선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전 세계 라벤더의 90%가 생산된다는 프랑스 프로방스는 프랑스 남동부를 흐르는 론강 우측의 내륙에서부터 지중해와 이탈리아 국경까지 아우르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라벤더에 둘러싸인 채 느끼는 낭만적인 분위기와 끝없는 라벤더밭, 이 모든 것을 프로방스 라벤더 축제에서 즐기실 수 있습니다. 프로방스는 라벤더도 라벤더지만 여러 가지 즐길거리와 볼거리가 많다고 해요. 특히 프로방스에는 유명한 향수 원액 공급 회사들이 모여 있는데요.
향수 공급회사를 통하여 세상에 오직 하나밖에 없는 향수를 만들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방스는 로마 시대의 유적이 잘 보존된 작은 도시들과 지중해가 맞닿아 있는 휴양도시기에 볼거리가 많다고 해요. 두 번째로 미국 애리조나주에 있는 엔텔로프 캐니언입니다. 이 캐니언은 미국에서 가장 경이로운 랜드마크 중 하나인데요. 나바오족이 가장 신성시하는 성지입니다. 그리고 물결 모양 곡선 형태는 수백만 년 동안 물과 바람의 침식으로 형성되었는데요. 내부에는 빛이 제한적으로 들어와 보랏빛의 색깔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보랏빛 덕분에 오묘한 느낌과 함께 또 다른 행성에 와 있는 기분이라고 하네요. 지형으로부터 느끼는 오묘한 보라색, 저도 한번 가보고 싶네요. 마지막은 국내 여행지인 고성 라벤더 마을 한입함입니다. 보라색 꽃의 대명사 라벤더를 한국에서도 즐길 수 있는데요. 여름의 시작 6월이면 강원도 고성의 작은 라벤더 농장 한입함은 보랏빛으로 물든다고 합니다. 매년 초여름이면 열리는 한입함 라벤더 축제에서는 가족 단위의 여행자를 위한 활동이 있는데요. 바로 다양한 만들기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합니다. 라벤더 수확 체험, 라벤더 비누 만들기, 그림 대회 등 남녀노소 누구나 즐길 수 있는데요. 라벤더 속에서 즐기는 체험은 한 폭의 그림 속으로 들어온 듯한 착각이 들 정도라고 합니다. 체험이 끝난 후 곳곳에 있는 포토존에서 추억을 남기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이렇게 보라색이 담긴 이야기가 모두 끝이 났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이야기 중 어느 내용이 가장 흥미로우신가요? 저는 과거와 다르게 여겨지는 현재 보라색의 가치가 흥미로웠습니다. 벌써 가정의 달인 5월의 중순까지 왔는데요. 시간이 빠르다는 생각이 문득 스쳐 지나갑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이색적인 색 이야기가 기다리고 있을까요? 궁금하시다면 화요일 이 시간을 기다려주세요. 그럼 이색적인 색 이야기를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제작 김한영, 김하사랑, 기술 이채윤, 진행의 김가은이었습니다. 여기는 진리, 자유, 사랑의 소리 한신대학교 방송국입니다. HBS